자,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 어떤 물리적인 개념 나오면 개념을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정리를 해서 왜 그렇게 된가 원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크기나 양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단위가 필요한데 이 단위의 모양 어떻게 글자로 쓰고 어떻게 읽자 어떤 크기를 나타내자 이렇게 미리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압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었어요. 압력의 개념은 뭔가 누르고 있는 힘 또는 뭔가 누르고 있는 중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히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좁은 면적에 누르고 있느냐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압력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무게라고 해도 밑바닥 누르고 있는 어때요? 면적이 밑바닥 면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압력이 세진다. 이렇게 고체를 생각하면은 매우 쉽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힘을 가해도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것과 이렇게 가해지는 것과 이렇게 찍는 것은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눈에 보이는 이런 고체는 그렇게 압력을 계산하기도 쉽고 개념이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액체나 기체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물이 누르고 있는 압력을 잰다고 하면 도대체 바닷물의 무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떠가지고 재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밑바닥을 한다면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참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계산할 때는 비중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마냥 외워서 암기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비중량의 뜻도 적어줬었어요. 적어줬는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일단 한번 적어보고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비중량은 중량을 비교한다라는 글자예요. 농담으로 제가 이야기했지만 비가 비풍적 똥파라스한 것은 고수도 그런 거 아닙니다. 비가 중량감이 있다. 똥은 별로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 아니에요. 비중량, 중량을 비교한다. 비교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비교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위 모양이 간단하게 된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돼요. 뭐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엇 나누기 무엇 나누기 무엇 이렇게 되죠. 위쪽에 있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비교를 해보는 거, 진짜 궁금한 거, 진짜 알고자 하는 거, 그것을 위에다가 넣고 밑에는 뭐냐? 기준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이 돼지고기 가격표하고 똑같은 거죠. 고기 가격표를 보면은 거기 가격 비교표 또는 가격표 이렇게 푸주칸에가 적어져 있습니다. 정육점에 가격을 비교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소고기, 개고기, 닭고기 여러분이 수업 듣는 동안 물가 절대 변동 없는 가격 적어봅니다. 돼지고기 얼마? 10,000원 퍼근 소고기 최고급으로 수입산 말고 한우로 해서 최고급 25,000원 개고기 닭고기 4,500원 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가 말이라고 적혀있다면 말이라고 적혀있으면은 밑에 기준의 단위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죠? 다르게 되어 있으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꼭 물어볼 때는 이 마리가 도대체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이 한 근이라는 무게는 600g짜리거든요. 아시겠죠? 600g인데 이 600g하고 마리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서로 단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g짜리예요? 몇 kg짜리예요? 하고 물어볼 겁니다. 만약 이게 1.2kg이다. 즉 1200g짜리다. 그러면은
9근이라는 소리죠. 아, 9근에 4,500원. 그러면 한 근당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근에 2,250원.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때는 완벽하게 비교가 다 되죠. 뭐가 비교가 돼요? 가격이 비교가 돼요. 손님들이 궁금한 것은 그래요. 처음에 쫙 가격 비교표를 처음에 보면은 근, 이건 눈에 안 들어오죠. 뭐가? 10,000원이네.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소고기가 근수가 많이 올랐네.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뭘 구하시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궁금한 것이 나올 때는 다 위쪽이에요. 밑에는 기준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구하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압력에서도 위에 적혀진 모양이 중요한 거죠. 압력의 개념은 뭐였어요? 중량 나누기 면적 또는 중량과 힘이 같기 때문에 힘 나누기 면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센 힘으로 얼마나 무거운 무게로 들고 있느냐 그게 진짜 첫 번째 궁금한 거예요. 단지 밑에 기준을 면적으로만 이렇게 적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비중량 그러면은 중량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기준을 뭘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무, 쇠, 뭐 예를 들어 뚜브, 플라스틱 뭐 등등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정육면체로 주사위 모양으로 잘라서 부피를 똑같이 해놓고 무게를 재면은 중량을 재면은 비교가 될 거예요. 뭐가 똑같아야 돼요? 기준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 똑같은 기준이 뭐가? 부피가 어때요? 똑같다. 그러면 뭐가 다 다르다? 쇠, 나무, 플라스틱 뭐가 각각 다르다? 부피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무게 즉 중량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것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각각의 뭐예요? 중량 나누기 부피 즉 부피가 최적이니까 부피는 우리나라 말이고 한자로 쓰면 최적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부피는 어차피 다 똑같아. 다른 뭐 세제곱미터면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면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부피를 똑같이 잘라놓고 저울에다 올려놓고 재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그러면 무게가 각각 다 다르게 되겠죠. 여러분이 재보는 건 아니고 물질 종류마다 이미 재봐가지고 다 측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만 외우면 돼. 결론적으로. 뭘 외우게 되냐? 나중에. 지금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시험 보러 갈 때까지만 외워보세요. 첫째, 물의 비중량, 물. 알겠죠? 물은 쉬운 게 뭐냐면은 1세제곱미터. 즉, 어항 크기로 하면 이쪽으로 1m, 이렇게 1m, 높이가 1m 어항이 있어요. 그 어항이면은 1m면은 1세제곱미터죠. 거기에다 물을 집어넣으면 유리 무게 빼고 프레임, 틀 무게 빼고 그 담아진 물이 얼마냐? 1000kg이에요. 얼마? 1000kg. 1톤이에요. 1톤. 1000kg. 어마어마하죠. 어항이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물 무게가 1톤이에요. 이 1세제곱미터는 리터로 따지면은 막걸리 주연자처럼 리터로 따지면 1000리터예요. 1000리터. 1000리터가 1000kg 나간다는 소리니까 1리터에 1kg 나가는 거예요. 1kg에 1kg. 그러니까 사실 주방에서 주부들이 일을 할 때요. 주방기구 많이 다루고 뭐 밥솥, 국, 찌개만 들었다 놨다 막 밥하고 그러는데 왜 나이 들면 우락부락해지느냐?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게 엄청 무거워요. 남자들이 해보면 주방일을 보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쵸? 네. 주방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막 힘쓰는 거 많고, 그 다음에 대형 식당 같은데 많은 사람 그런 거 조리를 해야 되는 곳에 가면은 유명 셰프들은 다 남자예요. 보조도 다 남자예요. 호텔 같은 데 가도 여자들 거의 드물어요. 힘들어서 일을 못해요. 그렇게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설거지도 간혹 잘 하고 이 빨래도 잘 개고 이러면 노후보험은 확실한 겁니다.
숫자예요. 해보시면. 그래서 물 하나 외우면 돼요. 제가 일부러 안 쓰는 이유는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니죠. 나중에 외우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비중량이라고 있어요. 공기는 1立方미터, 1세제곱미터를 1m, 1m를 해가지고 무게를 재면 얼마나 나갈 것이냐. 예. 그것을 재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보고 지금 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과학자들이 측정을 해놨어요. 그 값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비중량은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비중량은. 예? 비중량은 모양이 중량 나누기 뭐다? 최저, 즉 부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높이가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높이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이게 압력하고 똑같다 그랬죠? 중량 단위로 보면은 킬로그램 F 대표적으로 쓰죠. 뉴턴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최적은 방금 세제곱미터 이렇게 했는데 부피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단위를 적으면은 메터 이렇게 미터가 3번 곱해진 거죠. 연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미터가 3개 곱해진 거죠. 그 다음에 위에 높이 단위 미터 사용하겠죠. 이렇게 분수 형태로 보면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으면 똑같은 거 있으면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겠죠?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미터가 2개만 남아있죠. 2개 남아있으니까 미터 2번만 곱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 모양을 정리를 하면 결국에 킬로그램 F 그대로 있고요. 밑에 뭐가 남아있어요? 미터 제곱만 남아있어요. 근데 이 모양을 다시 보면, 자세히 보면 킬로그램 F는 어차피 중량 그대로 있고요. 밑에가 뭐가 나와요? 이게 면적 단위잖아요. 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그렇죠. 그러니까 중량 나누기 면적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중량 나누기 면적인데 이 중량 나누기 면적이 결국에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라는 거죠. 압력. 아시겠죠? 압력. 그런데 왜 공기나 액체는 굳이 저런 식으로 구해야지만이 되는가?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바닷물이 밑에 밑바닥을 누르는 수압을 구해라. 막 이렇게 하려면 도대체 바닷물의 무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 밑바닥을 어디까지 잣대를 재가지고 이게 면적을 재야 되는지 애매하잖아요. 그죠? 바닷물 무게 좀 재려고 바가지로 떠서 이렇게 계속 재고 있는데 뜨니까 또 그 자리야. 또 뜨가지고 무게 재는데 그 자리에 그거 무게만 재느라고 평생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평양에 가가지고 공연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어제 했는가요? 어제 봄이 온다 주제로 지금 진짜 봄 왔어요. 보니까 벌써 막 벚꽃도 피었더라고요. 개나리는 물론 완전히 만개했고 개나리는 다 피어버렸고 목련꽃도 다 피었고 지금 봄꽃들이 다 피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양 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추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느 정도 민주화되기 전에는 전국체전이나 또 뭐 지방체전 이렇게 할 때 전국체전 특히 전국체전 같은 거 이런 대단히 행사를 할 때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어디 도시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이렇게 봉설운동장 그 도시의 봉설운동장에서 그 주최를 하거든요. 7일간을 한다, 10일간을 한다. 그러면 꼭 개막식하고 폐회식을 그 지역의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쇼를 해야 돼. 지금 올림픽처럼, 평창올림픽 뭐 하면은 막 개막식, 폐회식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저 돈도 주고 알바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동원하면 그 동원된 인력들 스태프들 다 월급 지급해 가면서 그 준비를 엄청 많이 하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학교마다 할당을 했는 거예요. 학교 몇 명. 그럼 2학년 통째로. 3학년은 좀 그렇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1, 2학년 통째로.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그러면 저녁 때까지 수업 끝나고 오후에는 뇌학교 때 나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전부 다 그거 연습해요. 줄맞춰. 이거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개막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뭐 이제 카드 섹션도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봉 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반짝이 들고 막 이거 여학생들이 이제 이런 거 막 하고 음악을 맞추고 이제 거의 국민체조 수준인데도 여러 명이 수천 명이 맞춰서 이렇게 하면은 좀 멋있게 보여요. 칼군무는 아니죠. 아이돌처럼 칼군무는 아니죠. 그리고 카드 섹션도 보면은 틀린 사람들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뭐 사람 얼굴을 해야 되는데 이빨이 잘못 들어갖고 이빨이 낀 거, 까만 거 든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북한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바로 아워지죠. 응? 거기는 세계 최강이 있어요. 카드 섹션.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최강이에요. 카드 섹션이 거의 슬라이드 동영상 수준으로 됩니다. 나비가 떴다.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과 해도 모션 자체가 표현이 될 정도로.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쵸? 두 번째, 마스게임. 사람들이 하는 거 줄 맞추고 하고 막 탑 쌓고 인간 탑 쌓고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은 서커스 수준이에요. 서커스 수준. 근데 제가 젊었을 때도 학생일 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위험한 난이도가 높은 것이 꼭 들어갔어요. 마스게임 할 때 인간 탑 쌓기 피라미드가 꼭 있는데 밑에 이렇게 엎드려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로 등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하고 올라가. 알겠죠? 네. 이제 2명 올라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학생이 이렇게 등을 딛고 올라가지고 있다가 신호가 이제 나와요. 뭐 이제 이런 대목 나오면 대부분 북이 드럼을 쳐요. 마지막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서서히 일어나요. 조심조심. 발로. 그래갖고 딱 뒤춤에 딱 감추고 있던 거 깃발을 딱 꺼내갖고 쫙 들고 딱 흔들어요. 전부 다. 그러면은 운동장에서 민간 피라미드들이 쫙쫙 해갖고 딱 이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면은 와, 그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옛날에는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할 때 다 하고 나면은 짜잔 하면은 피라미드가 쫙 밑으로 깔아지는데 밑으로 떨어질 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보호하고 얼굴을 보호하고 위를 쭉 뻗고 그 다음에 무릎 꿇었던 거 무릎 다리를 뒤로 쫙 뻗어야 돼요. 마치 다이빙하는 선수처럼. 그럼 온몸을 쫙 피면은 이게 구부러졌던 것이 몸이 쫙 펴지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배하고 등은 좀 앞에 눌려서. 근데 이게 불안해가지고 떨어질 때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무릎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밑에 사람 허리 작살 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갔을 때 밑에 사람 허리가 얼마나 센 압력으로 눌리는가 한번 계산해보죠. 밑에 사람이 얼마나 센 압력으로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첫째, 올라간 각각의 뭐가 문제가 되죠? 체중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사람이 내 등 위로 올라가 있느냐. 맞죠? 예. 두 번째, 몇 층 높이냐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한 3단 쌓을 때보다 4단 쌓는 게 더 압권이죠. 5단 쌓는다. 이건 이제 기네스북에 도전해야 돼요. 뭐 스페인 축제 같은 거 보면 인간 피라미드 쌓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쫙 보면 가운데 봉 하나 두고 해서 막 한 12층까지도 막 인간이 올라가고 쌓더라고요. 밑에는 등발 이래 막 스모 선수는 저리 가라요. 버티고 서잖아요. 그리고 제일로 위에는 어깨 타고 올라가는데 꼬맹이가 올라가잖아요. 그거 축제 연습하느라고 막 마을마다 가족 단위들 일가친척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단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게임 하잖아요. 보셨어요 그런 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어마어마해요. 결국 밑에 사람 어깨에 이 등에 얼마나 센 압력을 얼마나 센 무게감으로 느끼느냐. 그것은 각각 올라간 사람마다의 체중이 얼마나 나가느냐. 몇 층 높이로 쌓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의 체중이 이게 어떤 개념이 이게 비중량이에요. 사람의 부피를, 사람의 크기를 똑같다고 치면은 평균 체중이 얼마나 됩니다. 지금 여기 뚜껑 자른 것처럼 똑같이 해놓고 각각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다. 그 다음에 몇 층, 몇 단 높이로 쌓았느냐. 그러면 이것을 곱해보면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등에 느끼는 압력, 등에 느끼는 어때요? 무게감. 그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액체나 기체를 잴 때도
때도 압력을 잴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한다. 젤 밑바닥에 눌리는 유체 압력은 그 유체 한 바가지 떴을 때 일정한 부피 1세제곱미터면 세제곱미터 이 무게에다가 얼마나 높이가 올라가 있는가 그것만 곱하면은 결국 여기 단위 계산해 본 것처럼 무슨 단위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단위예요? 결론적으로 압력 단위가 됩니다. 압력 이렇게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저렇게 압력을 계산하면 되겠다. 특히 뭐 액체나 기체 같은 이런 유체 좀 이렇게 애매한 것들 이런 것은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밑바닥의 압력이 계산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누가 바로 토리체지라는 사람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무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공기가 땅바닥을 누르고 있는 압력을 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원칙적으로 하면 공기의 비중량 곱하기 공기의 뭐가 돼야 돼요? 높이가 돼야 돼요. 공기 높이는 지구를 덮고 있는 전체 대기권의 공기 높이까지 다 재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기술로 이제서 20세기, 21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 여행이 가능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개념만 있을 뿐이지 이걸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공기 높이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이 무게를 다른 식으로 조금 어떻게 바꿔서 대치를 해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실험 장치를 뭐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은을 가지고 대신 측정을 해봤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그림 잠깐 필기하고 나서 다시 그림 자세히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